남편분이 타는 차에 녹음기를 넣어두고 모든 대화가 녹음되도록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 5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간통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간통죄로 울고 웃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간통죄로 울고 웃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궁금하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통죄가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 없나? 근데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배우자 있는 사람과 바람을 피면서 성관계를 맺었을 때 처벌하는 범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륜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자기결정권이라든지 또는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법이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가가 바람을 피더라도 형사적인 처벌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자 웃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입니다. 이거 무슨 소리지? 이 공무원들이 왜 웃고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을 보면은 당연퇴직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퇴직사유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보면은 퇴직을 시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이 사람이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어떤 성인으로서 그런 판단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가 있다든지 또는 파산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예고, 그 중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아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든지 어떤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처벌이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청렴성이라든지 또 품위유지 이런 것들을 저버린 거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다른 범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내가 법정형에서 어떤 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주어지는데, 간통죄 같은 경우에는 딱 징역형을 선고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최선의 결과가 집행유예를 받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퇴직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내가 민간 대기업이나 일반 사기업을 다니는 사람은 그런 일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이 탁 막혀버리는 거니까 엄청나게 큰 불이익이었던 거죠. 물론 바람 폈다는 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공무원에게는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줬던 것이 사실이죠.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일이 줄어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회피한 사람 중에 하나죠. 누굴까요? 바로 경찰입니다. 예전에는 간통 현장이다, 어떤 모텔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급습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실제적으로 범죄 현장을 잡았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성관계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을 잡아야지만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간통죄의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급습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경찰에 전화를 하면은 안 도와줍니다라는 쪽으로 저한테 상담이 오시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분명히 둘이 모텔에 들어갔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알아서 하세요, 민사적으로 하세요, 저희는 못 나갑니다, 못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경찰이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저한테 하소연하시고 긴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간통죄가 범죄가 아니다 보니까 경찰력의 좀 도움을 얻기는 어려워졌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경찰들은 좀 일이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더 힘들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바로 예상하셨던 것처럼 피해자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력의 도움을 얻기는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예전 같았으면은 경찰이 딱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형사사건의 기록으로 다 남게 되니까 그것들이 민사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 있어서 손해배상의 입증 자료로 많이 쓰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장을 캐치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 갖고도 어떻게 보면은 완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이걸 악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스스로 나서서 증거를 수집해야 되고 어떻게 좀 가서 뭔가 의심 가는 장소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내가 함부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주거침입죄라고 하니까 거기는 내가 주거가 아닌데 무슨 주거침입죄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주거침입죄를 꼭 내 주거에만 한정하지는 않고 내가 잠깐 이제 점유하고 있는 이런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걸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주거침입죄가 적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좀 어려워졌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을 하는 그런 일들도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A라는 분이 이제 남편을 이제 의심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낌새가 있다라는 거는 계속 추적은 되는데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타는 차에 녹음기를 넣어두고 모든 대화가 녹음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남편분과 이제 상간녀가 서로 대화하는 것들이 다 녹음이 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쓸 수 있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못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내가 도청을 한 거거든요. 제3자의 대화를 도청하거나 감청하는 것, 이런 것은 통신비밀법에 따라서 오히려 범죄자로 처벌까지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사건도 제가 봤습니다. 너무 이렇게 증거 수집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피해자분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좀 가중시키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피해 배상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입증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이런 입증 책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완화를 해주는 경향이 생겼어요. 간통죄가 있던 시절처럼 어떤 성관계가 있는 것들을 영상으로 뭐 딱 찍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아니고요. 예전과 달리 이제 그런 배상을 책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상당 부분 쉽게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뭐 증거 수집하려고 너무 노력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들을 뭐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면 뭐 아무 일 없이 모텔에 있었다라는 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리고 뭐 또 그 증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사귀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 성관계나 뭐 이런 거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특별히 불륜이라는 것이 딱 성관계만 이게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뭐 다른 여자와 남자와 이렇게 술 마시고 차 마시고 뭐 데이트하고 영화 보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넓게 보면 다 불륜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날 수만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증에 대해서는 그래도 법원에서 많이 완화해주는 추세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배상액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상과 달리 많이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이제는 손해배상액을 높게 책정해서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대다수 이제 법조계의 의견이었는데, 실무를 담당하는 법원에서 그 배상액을 뭐 예전과 달리 많이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위자료를 인정해주는 데 있어서 참 인색한 나라다 보니까 그런 배상액을 좀 적게 해주는 것 같고요. 참고로 사람이 죽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이제 8천만 원, 1억 이 정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8천만 원, 1억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위자료를 인정해 주는 데 있어서 사람이 죽었을 때 8천, 1억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불륜으로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손해배상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많이 받으시려면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바람을 피고 있는 배우자분의 카톡이나 이런 부분들을 캡처해 놓는 건 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여러분들이 막 비밀번호 막 눌러서 이렇게 깨고 들어가시면 그것도 범죄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 우연스하게 여러분이 그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런 내용들이 뭐 자기야 사랑해, 아니면 어디서 만나자,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래도 불륜의 기간이나 또 불륜의 정도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간통죄가 폐지된 지 5년이 지났는데 이제 다시 새삼스럽게 부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또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간통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거는 좀 과한 입법이었던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진 게 거의 그때 당시로만 해도 한 63년, 70년 뭐 이 정도 된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대가 흐름에 맞지는 않았던 것 같고, 벌금형 정도는 뭐 법정에 규정해뒀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위헌 소지를 좀 더 피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겠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법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이 없어졌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그런 부분은 이제 시대 흐름과 맞는 방향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더 응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더 보완해야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법원에서 그런 배상액 정도는 더 높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오늘 또 이런 주제를 갖고 와서 얘기해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법이 제정되고 또 폐지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나의 위치나 어떤 입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또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